안녕하세요. 3Dmax 2016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첫 화면을 보고 3Dmax 프로그램 오늘 수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파티클의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파티클의 이해를 돕고자 파티클 일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티클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개념을 좀 더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티클 일루전은 일반적으로 2D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라이벌리들, 여러 가지 라이벌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라든가 영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애프터 이펙터, 또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 아비드 모두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편집 프로그램인 컨버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파티클 일루전이라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 파티클 일루전 프로그램은 방송에서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면서 이 파티클은 이제 밀입자 구성입니다. 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바람은 아니겠네요. 그죠? 뭐 이런 입자로 표현된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D로 파티클을 표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파티클 자체의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좀 더 무겁습니다.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파티클을 제어를 좀 더 잘하려면 이 파티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티클 일루전은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 파티클 일루전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티클 일루전의 제일 처음에 인터페이스를 보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만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파티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는 우리가 층이라고 합니다. 자, 포토샵을 사용했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포토샵에 레이어에 있는 기능하고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그 회색 버튼이 하나 있죠. 이 회색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명한 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 트랜스파렌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파일이나 이미지를 불러올 때나 영상을 불러와서 어떤 효과를 추가할 때, 임포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쪽 창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해보시게 되면 열기 창이 열리죠. 자, 우리가 이제 CF라든가 어떤 영상을 불러오셔서 그 부분에 맞는 형태의 어떤 씬을 제작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3D에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를 사용할 때도 이 파티클 일루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열어볼까요? 파티클 일루전이라는 폴더에서 제가 이미지 폴더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 하시게 되면 불러와지겠죠. 자,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겠고요. 자,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층을 추가를 해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에는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까시고 위에다가는 어떤 파티클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티클 0에 옆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을 해보시게 되면 New Laye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관련 디렉토리의 이름을 쓰셔도 되겠고요. 합성하기 위해서 그 레이어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OK를 하시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하셔서 두플리케이트는 복사하시는 거고요. 뭐 딜리트 하시게 되면 또 지워집니다. 자, 지울 거라는 옵션이 나오죠. 네, 확인을 하시고 지워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우리가 잘못 지우시게 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컨트롤 Z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OK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랜스파렌트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파시티를 투명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예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빼줘서 투명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명도는 트랜스파렌트입니다. 자, 우리가 맥스 전 시간에 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파시티 맵을 사용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트랜스파렌트라는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파 채널이라는 걸 사용하셨죠. 이 알파 채널에 보시게 되면 검은 부분이 알파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자, 이미지만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오시게 되면 알파 채널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이미지가 다 불러와져요. 그때 T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알파 채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이미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에미터입니다. 자, 에미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에미터는 3D 파티클에서도 에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미터는 분출기, 뭐 장치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샤워를 하다 보면 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손으로 잡고 있는 그 장치, 그걸 우리가 에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나 어떤, 뭐, 부분이 나오는 부분, 파티클이 이제 생성되는 부분을 에미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물에, 잔디밭에 어떤 물을 줄 때, 자, 그, 잔디밭에 꽂혀있는 그 부분도 에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끄시면은 이제 안 보이죠? 자, 이게 에미터입니다. 자, 보여지고 안 보여지게 하는 형상을 우리가 에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파티클입니다. 파티클을 만들었을 때, 자, 뷰포트 상에서 파티클을 안 보이게 작업을 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파티클이 너무 많아요. 렌더링 끝났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입자를 가려주고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선 디스플레이니까 기능하고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겠죠? 자, 밑에 부분은,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이따가 더 배우겠지만, 이름은, 이 파티클의 이름은 스타트레일입니다. 이 스타트레일에 대한 파티클의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뭐, 사이즈. 자, 지금은 90에 바가 가 있죠? 이 90에 바가 가 있으면, 90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려보시면, 더 커지죠? 더 작아지고요. 커지고, 작아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뭐, 줌도 있습니다. 줌도 확대인데, 자, 줌하고 사이즈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즈는, 파티클의 입자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줌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파티클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 확연하게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속성입니다. 예,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뷰포트 창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뷰포트라고 그냥 얘기를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에서 작업을 했을 때 작업창을 뷰포트라고 명명하듯이 그냥 뷰포트라고 하겠습니다. 디폴트 사이즈는 320에 240의 디폴트 사이즈입니다. 자, 우리가 디폴트 사이즈를 나중에 맥스에 관련돼서 디폴트 사이즈를 만들 때 게임에 대한 이펙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2D 게임에 대한 어떤 성광 효과를 만들어서 렌더링을 쓰시려면 사이즈가 이준수의 언어로 렌더링을 거시라고 그랬죠. 지금은 320에 240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항목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모션 블러라는 부분은 이네이블이 꺼져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뷰포트 상에서 이네이블, 모션 블러라는 게 먹게 됩니다. 자, 모션 블러가 먹게 되면 램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전체 하드웨어가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꺼놓고 작업을 하시고 한번 원샷에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 렌더링 할 때는 체크하고 렌더링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자,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초당 프레임 설정을 얘기하는 거고 배경 컬러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배경 컬러도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 컬러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은색으로 설정을 바꿔 놓겠습니다. 자, 디폴트 사이즈, 스테이지 사이즈는 지금 320에 240입니다. 라이벌리 사이즈들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CD나 아니면, CD로 어떤 이미지를, 영상을 만들어서, 컴퓨터에서 보는 화면, 출력 사이즈 640480. 자, 비디오 송출 사이즈, 뭐, 720480.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나와 있죠? 그러면 사이즈는 기본적인 디폴트 사이즈. 내가 직접 써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256, 256, 이런 식으로, 뭐, 256, 256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이제 스테이지 사이즈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뉴 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되겠죠? 아니요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은 타임라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할 때 사용하는 타임라인인데 이 타임라인은 좀 파티클 일루전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이나 영상에 관련된 프로그램보다 좀 약합니다. 동기화라는 키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명이 달리기를 합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데 3명이 달리기를 하시려면 제가 시작 신호를 줘야 되겠죠. 뭐 총을 쏜다거나 호루라기를 불어서 시작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얘는 동기화라는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각형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내가 시작키를 여기서 주고 싶으면 여기로 갖다 대시고 시작키를 이쪽에 갖다 주시면 이쪽에 갖다 두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생성을 하실 때, 자, 에미터 생성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자 남자가 달리면 여자한테 핸들을 좀 줘야 되는데
뭐 3초 후에 남자가 출발하게 하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어요. 자, 그건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창은 미리 보기 창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내가 애니메이션을 해서 파티클을 어떻게 볼 건지를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라이벌리들은 그룹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뭐, 스타트레이 있고요. 자, 뭐, 매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소환할 때 많이 사용하죠. 자, 뭐, 스모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아동용, 뭐 뽀로로라든가, 후토스라는 애니메이션에 가끔 나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매트릭스 형태도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라이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생지? 생지도 있네요. 뭐, 두 번째 있으면 또 라이벌리 있습니다. 예, 터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한도전이라든가, 라디오스타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오래된 라이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좀 쉽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라이벌리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파티클 일루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그 학습 자료실에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자, 프로그램을 세팅을 먼저 하실 때는 분할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업을 먼저 시킵니다. 자, 셋업을 다 시키시고 나서, 크랙 폴더에 있는 폴더를 복사를 하십니다. 예, 크랙 폴더를 열어보면, 아이콘이 하나 보여요. 그 아이콘을 복사를 하시고, 파티클 일루전을 셋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프로그램 파일 86비트 안에 파티클 일루전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 여셔서 예, 크랙을 갖다 붙여 넣어 주셔서 예, 덮어 씌우시면 크랙이 깨집니다. 예, 굉장히 쉽죠? 프로그램도 오래됐기 때문에 크랙도 굉장히 오래된 크랙이에요. 깨기도 쉽고 쓰기도 편한 크랙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축을 풀게 되면 라이벌리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자, 라이벌리 안에 After Recognize, Before Recognize가 있습니다. 자, Before Recognize라는 부분을 여셔서 모두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티클 일루전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에미터 라이벌리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 갖다 붙여 넣어주시면 더 다양한 라이벌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이벌리가 뭐냐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걸 다 라이벌리라고 합니다. 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로드 라이벌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이런 라이벌리, 이런 파티클도 있겠군요. 자, 방향키로 한번 내려볼까요? 이런 라이벌리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좀 더 많은 라이벌리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쓰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예, 쓸만한 라이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열어볼까요? 열기 하시게 되면 전체 포맷 방식이 약간 바뀌어요. 그죠? 뭐, 아까는 그룹 1, 그룹 2, 그룹 3로 나왔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라이벌리들이 또 나와 있죠? 이런 라이벌리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로드 라이벌리로 갑니다. 자, 우리가 처음 사용한 라이벌리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라이벌리 열기 하시게 되면 또 그룹으로 정리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보기 창이죠. 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자, 보여지는 스테이지 창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택키는 A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네요. 자, 요 에미터. 자, 선택했을 때는 에미터 모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동을 한다거나 하실 때 쓰시는 거고요. 끄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그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걸 크리에이티브 레이어라고, 에미터라고 합니다. 클릭을 하면 에미터가 나타나죠. 자, 그때 밑에 있는 타임 인디게이터, 요 네모 박스를 타임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시게 되면 예, 움직이는 파티클이 제어가 돼요. 그죠? 근데 난 1프레임에 만들었죠. 근데 나는 여기 30에 가서 또 하나 클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에서 30까지는 두 번째 만든 파티클이 나타나지 않고요. 시작 프레임은 3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조금 지나서 제가 두 번째 있는 폭발을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0에서 30까지는 변화가 없고요. 30부터 또 변화가 있고 또 여기서 만드는 파티클은 또 여기서 폭파가 됩니다. 아하, 파티클을 생성할 때는 이 타임 인디게이터가 가 있는 위치가 뭐예요? 파티클이 움직이는 부분의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하죠. 왜냐면 파티클이 움직이는 거는 뭐예요? 애니메이션 파일이죠. 이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때 어디다 갖다 놓고 플레이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또 파티클을 생성을 한번 해보죠. 자, 스타를 클릭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선택키가 눌러져 있죠? 예, 끄겠습니다. 자, 움직일 때는 그냥 클릭하면 계속 파티클이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Z, Z, Z 하겠습니다. 자, 세트라인 하나만 남았을 때 클릭을 합니다. 자, 움직이시려면, 자, 셀렉트라는 키를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말하고 영어랑 좀 틀리죠.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모든 애니메이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야, 여기 오는데 30분 걸렸어. 거리를 먼저 얘기하고 시간을 많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시간을 먼저 얘기한 거 아니라 거리를 먼저 하고 시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걸어오는데 30분 걸렸어. 그게 아니라 30분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금 이거는 외국에서, 미국에서, 아니면 또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타임 인디게이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하게 시간이 1초 지났습니다. 그때 나는 이만큼 왔어. 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에 좀 잠겼는데, 좀 거북하시더라도 수업에 열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또 요만큼 왔을 때 또 얘를 이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보시게 되면 굵은 점이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이 작은 점들은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큰 부분은 키프레임을 얘기합니다. 이 키프레임을 얘기를 해요. 자, 키프레임과 프레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은 초당 설정되어 있는 비디오 송출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초에 30프레임. 자, 30장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키프레임이에요. 자,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는 좁을수록 속도가 빨라요? 아니면 넓을수록 빠를까요? 좁을수록 빠릅니다. 이렇게 좁혀지시면, 어때요? 사이가 좁아지죠? 자, 그러면서 이 사이가 넓어집니다. 자, 넓어지죠? 이 부분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리가 긴 사람이 걷는 거랑 다리가 짧은 사람이 걷는 거, 달리기 시합하면 긴 사람이 이깁니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이가 넓으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뷰포트에 대한 운영을 설명 안 했네요. 자, 우리가 가운데 버튼에 그 스트로크 버튼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게 되면 어때요? 줌인 줌아웃이에요. 그죠? 자,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 하신 펜입니다. 자, 이 기능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확대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는 또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자, 키프레임에 대한 형태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자, 플레이 하시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일정한 부분은 속도가 빠르고 일정한 부분은 속도가 느리죠? 왜 그럴까요? 이쪽과 이쪽에 대한 속도는 짧으니까 좀 빠를 거고요. 이쪽은 좀 길어지겠고 좀 짧아질 겁니다. 물론 내가 자꾸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동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동을 하시다 보면 키프레임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자, 직선을 좀 곡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직선 형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커브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자, 커브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핸들을 이용해서 커브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커브드 하시게 되면 핸들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움직일 때도 라운딩을 그려가면서 움직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애니메이션은 역시 파티클 이용해서 만드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자, 스타트 레일을 하나 더 클릭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택키가 켜져 있으면 에미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르시고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파티클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파티클도 있겠죠? 하지만 옆에 보시게 되면 옆으로 길게 가는 파티클도 있어요. 에미터 모양이 어때요? 길죠? 이거는 우리가 에미터를 라인 형식의 에미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미터가 긴 상태에서 폭포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에미터의 형식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거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 이거는 뭐냐면, 이따가 파티클에 대한 전체적인 모양을 바꾼다거나, 예, 그럴 때 사용하겠습니다. 예, 파티클의 전체적인 어떤 속성을 수정하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파티클에 대한 모양을 나중에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입자의 모양들이 보입니다. 약간 원형인데, 예, 끝이 어때요? 좀 날카롭죠? 이런 파티클 모양 대신에 저는 하트로 바꾸고 싶어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입을 나중에 바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라이벌리하고 전혀 다른 라이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이 파티클 일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하겠습니다. Make a line라고 되어 있고 Make a ellipse, Make a circle, Make a area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 Make a line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에미터가 양쪽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죠? 예, 분산이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에미터 형식이 나타나요. 그죠? 자, 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어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시면 이 선분이 쫓아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파티클. 또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버튼 어드 포인트 하시게 되면 또 포인트점이 나타납니다. N자 같네요. N자. 그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딜리트 하시게 되면 딜리트.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하시게 되면 Make Ellipse라는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 Ellipse는 예, 어떻게 된 거냐 원형으로 나가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형의 외곽을 보시게 되면 약간 어떤 형태가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점이 있어요. 이게 스케일이에요. 그죠? 예, 전체의 스케일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오른쪽 버튼 Make Circle 하시게 되면 서클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클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키를 이렇게 움직이고 시간이 1초 정도 지났네. 근데 이걸 이렇게 움직이시면 에미터가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죠? 꼭 필요할 때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수치의 변화 없이 모양만 바꾸시려면 꼭 1에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1프레임에서. 자, 오른쪽 버튼 Make Area. 자, 영역이요. 영역 자체에 별무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또 오른쪽 버튼 하시게 되면 다른 건 다 있습니다. Make Point는 우리가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 만든 게 이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버튼에 커브 설명드렸고요. Add to Librar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Add to Library는 라이벌리는 목록이죠. 여기가 다 라이벌리예요. 자, 어떤 파티클을 제가 뭐 엘립스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라든가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뭐 사이즈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바꿔서 요런 파티클을 만들었는데 쓸만한데 그럼 어드 투 라이벌리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어요. 어드 투 라이벌리 목록은 저는 뭐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쪽 목록으로 나중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보이세요?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 신파일로 새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스타트 레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하시게 되면 자, 레코드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어떤 이미지를 캡처를 하실 때는 뭘 써요? 뭘 사용하죠? 네, 프린트 스크린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뭐 캠타시아나 뭐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동영상 같은 경우를 캡처를 받아서 강의를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는 방식도 제가 강의하는 거를 캡처를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컴퓨터에서 모두 보이는 화면들은 모두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보조기용 장치 관리자에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 쌓이게 돼요. 쌓이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쌓인 부분을 불러오실 때,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프린트 스크린을 하고 컨트롤 V로 뭐 그림판이라든지 포토샵으로 불러오시죠? 예,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포지션을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레코드 포지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나왔어요? 레프트 클릭 인 스테이지 윈도우 스타트 레코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레코딩을 시작하시려면 자, 윈도우가 이거죠. 자,
레프트 클릭을 한번 클릭하면 스테이지에서 레코딩이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레코딩이 중지가 됩니다. 라는 옵션이 뜹니다. 자, 그러시면 OK를 나오세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움직입니다. 그죠? 자, 경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마운트에 스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무스 값으로 갈수록 경로가 어때요? 부드럽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로 잘 쓰셔야 됩니다. 너무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내가 애초 원하는 이런 경로보다 많이 작아져요. 그죠? 적당한 값을 주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움직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레코드 포지션까지 파티클을 제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티클 일루전에 대한 속성이라든지 파티클의 모양을 바꾼다든지 또 파티클 일루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디플로터라든지 블럭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